칩이 진화하는 거예요, 칩이. 그리고 지금 당장 공급이 딸리는 편이고 전 세계 AI 칩에 지금 엔비디아가 한 80%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 고열풍 자체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꼭지도 아니고 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고. 그 이제 엔비디아 열풍을 좀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다. 투자의 트렌드를 좀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 중에 AI 시대에 진입했다. 이게 이제 뭐 엔비디아 열풍으로 나오는 건데요. 요새 뭐 엔비디아 한 주라도 안 가지고 있으면 이제 포모 온다. 뭐 작년에 사실 저희 전기차 코스피에서 2차 붐이 전지. 불 때 2차 전지가 하나도 없으면 에코프로비 없으면 막 다들 뭔가 이제 손해본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뭐 엔비디아가 그런 분위기를 주도하는데 말씀대로라면 아직도 고점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원래 그 제가 연말에 이제 이 강의할 때 이렇게 자료를 살펴보니까는 엔비디아 그 당시에 12월 달에 450불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500불 정도 됐었는데 거기가 이제 단기 고점이었었던 거죠. 그때 올해 그 엔비디아에 대한 평균 그 전문가들의 평균 가격이 620불이었어요. 620불. 그래서 제가 500불에서 기껏 올라가 봤자 한 20% 정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800불이 훨씬 넘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0불 얘기도 나오거든요. 목표가가 엔비디아 목표가가 1000불 이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1000불이 되더라도 800불에서는 또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죠? 비율로 따지면. 그러니까는 조금 쉬어줘야지 또 이제 그 먹을 게 있지 않나 이제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모 증후군 뭐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직접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가의 변동성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대가 되면은 비중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 또 추가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갖고 가기는 갖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죠.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꼭지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고 이제 칩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HBM이 대장인데 HBM이 4세대 HBM. 그래서 HBM3가 나오는 거고 이번 달 같은 경우 3월 달이죠.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닉스에서 세계 최초로 HBM 3E, 3E가 이제 양산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는 HBM의 4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아마 생산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칩이 진화하는 거예요. 칩이. 그리고 지금 당장 공급이 딸리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전 세계 AI 칩에 지금 엔비디아가 한 80%를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AI 시대를 맞이해서 조금 더 지금 원체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 고열풍 자체는. 그러니까는 각 분야에 칩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전 분야에 아무튼 뭐 칩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고 칩에 이제 더 정교해지고 더 용량이 늘어나고 에너지를 덜 쓰는 그런 칩으로 계속 진화할 수밖에 없는 그 이제 세상 구조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그 2차 전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2차 전지.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에서 이 물량이 필요로 한 곳은 많은데 오히려 뭐 TSMC나 뭐 하이닉스나 공급을 못 쫓아가서 뭐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엔비디아 열풍이 뭐 당분간은 계속될 수 있다.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제 말씀 바로 직전에 하신 것처럼 이제 HBM이 이제 뭐 화두가 되면서 이제 또 HBM 관련주로 국내 장에서는 하이닉스랑 그렇죠.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요. 네. 요 분위기도 조금 당분간 엔비디아랑 엮여가지고 계속 가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조금 더 갈 수는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거기에서 조금 소외되다 보니까 이 주가가 맥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난해 말 1월 2일 날 같은 경우 79,800원까지 갔다가 지금 72,000원대에서 계속해서 맴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추가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조금 그 반도체에서 소외되다 보니까는 이제 그게 바로 그 코스피 지수의 발목을 잡는 역할도 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원래는 D램 쪽에서는 그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비슷하거든요. 가격 구조나 뭐 이런 게.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제가 수차례 얘기를 한 거지만 85불 정도 되면 삼성전자도 8만 원이 넘는다 그러는데,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금 한 86불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올해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나 그 HBM 쪽에 30% 정도 물량을 늘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납품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아무튼 그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리고 한국 시장 전체로 봐서도 삼성전자가 8만 원이 넘어가야지 이제 지수도 조금 올라가서 레벨업되고, 그래서 2,700에 넘어가고 2,800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일이에요. AI 전 세계 트렌드가 있고 그 트렌드에 편승해 있는 게 이제 HBM 관련주고, 삼성은 조금 덜 올라서 아쉬운 상황인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 회장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면 올해 유망 투자 섹터나 종목 좀 뭐가 있을까요? 벌써 결국에 뭐 그 올해 거는 벌써 다 끝났죠. 이제 장이. 이게 올해는 특징이 뭐냐면 지금 올라가 있고 고점에 있는 것들이 벌써 지난해 11월 달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온 디바이스 관련해 가지고 그 요번에 1월 달에 갤럭시 S24가 출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온 디바이스 열풍이 불어 가지고 같은 칩이지만은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그 4,000원대 있던 게 3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요즘에 이제 조금 그 갤럭시 24도 출시가 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고 이러다 보니까 시들해지면서 지금 28,000원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뭐 개별 주식 중에 로봇 관련 주식들이 10,000원짜리가 55,000원까지 갔다가 오늘 한가 맞은 종목도 있고, 에브리봇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시장에 올해 핫했던 것들이 지난해 말 랠리를 이어받아 가지고 엔비디아 관련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1년 전에 2만 원도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게 지금 75,000원까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 열풍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서 많이 올라간 건데, 그거를 추가로 더 올라가기가, 거기에다가 뭐 가온 칩스라든가 이런 주식들도 엄청 많이 올라갔었고, 그래서 딱히 지금은 섹터는 그 섹터가 맞는데, 엔비디아 칩 관련주가 맞는데 너무 많이 올라간 거를 추천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거기에 추가 매수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일정 부분 조금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받으면 다시 또 이제 괜찮지 않을까 이제 싶은 거예요.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이슈에 의해서 새로운 뭐 계약을 체결을 했다든가 어디에 공급을 한다든가 그러면 개별 종목성으로 나와요. 개별 종목성으로. 그럴 때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무튼 칩 관련주가 대세긴 대세인데 부담스러운 거는 이제 가격이 너무 올라간 거, 재료가 노출된 종목들은 조금 추격 매수하기가 부담스럽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느 정도 기간 조정하고 가격 조정을 받은 데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슈가 될 만한 그 칩 관련주들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오늘자 신문을 보니까 다 그 워렌 버핏도 사상 최대 현금 보유하고 있다. 뭐 주식들 종목들 좀 정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의 안목대로 지금 시장에서 조금 과열 양상이 뭐 미국이나 뭐 특정 섹터, AI 섹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살짝 이제 뭐 조정받았을 때 조금 주가가 싸졌을 때 뭔가 다시 진입을 해볼 수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뭐
제가 아까 뭐 얘기를 나눈 것 중에 사실 이제 사전에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이제 아까 한국 주식이 왜 안 되냐 이런 얘기를 여쭤보면서 근데 이제 미국 주식이 잘 되는 이유를 뭐 오래전부터 얘기하신 게 있었잖아요. 그거 이제 금리나 시기 여쭤보기 전에 아니 그러면 왜 미국은 진짜 평생 가는 거냐 약간 이런 궁금함이 저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아직은 열심히 투자를 해야 되는 나이라서 뭔가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 시점에 그럼 결국 또 S&P 500이냐 뭐 이런 이 고민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에 코로나 때 금리 그 인하기 때 고점이 16,000포인트거든요. 그런데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서 1,200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결국에 정고점을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S&P 500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제 어떤 시대냐 하면 미국의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앞으로 어떤 기술이 세상에서 필요하고 어떤 기술이 세상을 선도해 나갈지를 다 안단 말이에요. 항상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정보에서 앞서 있는 거예요. 세상의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챗 GPT가 세상의 정보를 다 이게 갖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그 기업들은 장점이 뭐가 있냐면 돈이 또 무지막지하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음에 수요가 어느 쪽에서 일어날 건지를 기술하고 자본이 있다 보니까는 정보하고 그게 있다 보니까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기술주 전성 시대가 열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역시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거. 리스크가 우리가 이제 체계적인 리스크, 비체계적인 리스크라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경기 외적인 거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아주 대폭락을 하는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한국 주식 말고 미국 주식을 사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과거에 1980년대 미국의 블랙 먼데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미국 주가가 나스닥 다우가 벼랑간 40% 떨어졌어요. 벼랑간 40% 떨어졌는데 회복되는데 2년 걸렸어요. 2년. 그러고서 잘 아시다시피 2000년대 이후에 폭락했던 거는 이제 9.11 테러 때도 폭락을 했지만 금융위기, 리먼 사태 때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진짜 나스닥이 그냥 폭락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도 제가 그랬어요. 이제 세상에 저거는 이제 유례가 없는 위기이기 때문에 회복이 몇 년 걸릴 줄 모르는데 제가 미국의 이 블랙 먼데이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는 2년 만에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20년이 지나서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 블랙 먼데이 이후 20년 만에 이제 그 리먼 사태가 생긴 건데 2008년도. 그러니까는 시스템이 더 정교해지고 급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정부에서. 그래서 2년이 있으면 회복이 될 거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 나스닥이 1,500포인트까지 떨어져요. 1,500포인트. 지금 말하면 10분의 1이죠. 10분의 1. 그러니까는 요번에 우리가 2020년 코로나 때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코스피는 1,450포인트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돈을 무차별로 풀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가가지고 아까 초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초에 그 3월 달에 삼성전자가 95,000원까지 올라갔던 거죠. 지수 자체는 3,300포인트까지 갔었던 거고 그게 2021년 6월 달에 6월 30일께 지수 이제 코스피 지수가 3,300이었는데 그 다음에 계속 떨어져가지고 지금 상태인 거죠. 그래서 다음에 혹시 세계적인 위기가 한번 오면 그때는 그냥 미국의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 자체를 그냥 싹 삽니다. 그런 위기가 와야 말이지. 그래서 문제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런 위기에 돈을 넣어야 되는데 이미 다 물려있기 때문에 그렇지. 다 같이 빠지거든요. 그렇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제일 중요한 게 손절이에요. 손절.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니다 싶으면 손절. 언제 손절을 하라고요? 마이너스 3%면 손절.
그러면 물릴 일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업 투자한 지가 24년이에요. 24년. 주식 투자한 지 37년이에요. 재작년에만 유일하게 약손실을 봤어요. 약손실. 전업 투자하고서 하나에도 돈을 안 벌어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너무 큰 돈. 그 이유가 뭐냐면 나라고 왜 잘못 살 데가 없겠어요. 잘못 살 데가 무진장만 있지. 근데 잘못 샀다고 생각이 들면 가감하게 손절하. 그래서 거의 물리는 일이 없어요. 물리기 전에 손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3% 손절 못할 때도 있죠. 급락할 때. 그럼 그냥 시장가로 다 팔아. 그러고서 항상 현금 갖고 있다가 이때다 싶으면 확 들어가요. 그 투자 방법 때문에 지금까지 돈을 벌고 유지가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 기술주 전성시대가 됐고 이제 뭐 S&P 500이나 나스닥이 회복력이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혹시나 뭐 이제 뭐 이 코로나 급변 사태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또 이제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물려 있으면 안 된다. 물려 있으면 안 되고 마이너스 3% 룰을 적용해가지고 아니다 싶은 종목 빠르게 손절해서 잘 현금 보유하고 있으면 또 그때 기회가 온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